오늘 신문입니다. 먼저 서울신문부터 보겠습니다. 철도 파업이 오늘로 18일째 최장기입니다. 철도 노조 지도부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조계사로 몸을 숨겼죠. 박태만 수석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고 정부의 대화 해결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요. 종교계 어른들이 나서서 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귀막은 정부와의 중재에 나서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아직 요지부동입니다.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경찰이 공권력을 투입할지도 관심사인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난 22일 강제 진입 작전이 실패하면서 여론이 악화됐고 종교시설이라는 점도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종교계 그리고 정치인들이 노조 지도부와 대화를 나눴는데요. 철도 노조 측이 여전히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18일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노사, 올해가 지나기 전에 돌파구를 찾았으면 합니다. 동아일보입니다. 한빛보다 실탄 대여를 둘러싸고 요즘 한일 간 진실 공방이 한창이죠. 이번 조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가 거론될 만큼 민감한 사안인데요. 양측의 주장과 주요 쟁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주장을 간단히 전해드리면요. 한국 병사 1명당 실탄이 15발밖에 없어서 긴박한 상황이다. 한국 측의 직접적인 요청으로 공짜로 지원해준 거다 이겁니다. 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일본에 실탄을 요청한 거는 맞습니다만 시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유엔에 요청을 했고 유엔에서 결정이 된 뒤에 일본과 협의를 진행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 병사 1인당 총탄 140발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긴박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고요. 비공개 요구였다 이런 말도 논란인데 우리 측이 요구한 게 맞습니다. 반군이 표적이 되기 쉽기 때문에 우리 군의 안전을 위해서였는데요. 하지만 일본 언론은 유엔 헬기가 뜨기도 전에 이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정말 위험에 노출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이 지원해준 실탄 10,000발도 이 산케이 신문의 보도와는 달리 무상 지원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실탄이 도착하는 대로 유엔에 갚을 계획이라는 겁니다. 자, 한일 간 진실 공방으로 남수단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간단히 짚고 넘어갔죠. 현재 남수단은 2년 전 수단에서 독립한 뒤에 권력 갈등으로 유혈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이 분쟁이 뿌리 깊은 종족 갈등으로까지 번져서 2년 넘게 내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중앙일보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남수단 사태에 국제사회가 발빠르게 개입하고 있는데요. 이 남수단이 자원과 전략의 요충지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지속이 되면 우간다 같은 이곳에 있죠. 접경 지역인데요. 우간다 같은 인근 신흥 경제국들의 외자 유치 차질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5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만큼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이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남수단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번에는 시간제 교사의 서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초중고교에 있는 시간제 교사는 이제 9만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시간제이기 때문에 수업을 맞느냐 못 맞느냐에 따라서 생계가 엇갈리는데요. 수업 준비는 제쳐두고 영업사원이 된 이들의 이야기 한번 살펴보시죠. 뽀로로 줄 테니 내 수업 좀 등록해 줄래? 친구 데려오면 피자 사줄게.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이른바 수강생 유치를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교사 권위가 떨어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죠. 수업 통제도 안 될 겁니다. 교사들은 수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라고 말하는데요.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수강 인원에 따라서 교내 상황에 따라서 과목이 폐강되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대다수의 학부모는 면학 분위기가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는 시간제 교사의 수업보다 정규직 교사의 수업을 더 선호합니다. 자, 이 상황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영업사원이 된 시간제 교사의 상황도 짠하고요. 정규직 교사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학부모의 마음도 알겠습니다. 또 장난감을 주는 수업을 들으려는 동심도 이해가 됩니다. 정부가 정규 시간 선택제 교사 600명을 국공립학교에 투입을 하도록 채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 600명에 불과한 제한적인 정책이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계산년이 물러가고 가보년이 다가옵니다. 무심코 넣어둔 물건이 쌓이고 쌓여서 대사 증후군에 걸린 옷장도 새해 맞이가 필요한데요. 정리수납 8개명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버려야 산다. 모든 물건을 바닥에 다 쏟아내고 지금 쓰는 것만 남기고 주저없이 버려야 한다고 정리수납의 달인이 조언했습니다. 물건을 종류별로 구분해서 수납 공간을 따로 만들고요. 어떤 물건이 있는지도 라벨 작업을 해주면 좋습니다. 차곡차곡 개어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로로 수납을 해서 하면 찾기도 쉽고요. 흐트러짐도 덜합니다. 포인트는 수납 공간을 가득 채우지 말고 20%의 여유를 남겨두라는 겁니다. 옷장 정리 하기는 해야겠는데 시간도 은근히 많이 걸리는 작업이죠. 오늘 전해드린 옷장 정리 노하우 잘 기억하셔서 새해 맞이 상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신문이었습니다.